오늘 우리가 다루는 KT와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는 단순한 소액 결제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위기입니다. KT는 해킹 사실을 조기에 알고도 사건을 축소하고 지연,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의적 은폐이고 또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입니다. SK에서 한 번 당하고 KT로 옮겼더니 더 크게 당했다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새 집에서 더 나쁜 강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KT는 계속해서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일 KT 관계자를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 내용과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8일에 그 전날 소액 결제 발생 경로가 불법 기지교국임을 이미 KT는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 9일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날 이미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입니다. 김영숙 대표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그 9월 8일에 7일에 불법 펜토셀 아이디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미 확인을 했죠. 9월 8일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했는데 저희 의원실에는 그 사실을 빼놓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뒤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국회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KT는.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해마다 KT 서버에서 침해 흔적 내지 침해 의심 정황이 발견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KT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에 외부 보안업체에 서버 전수조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결과들이 나왔고 해당 업체는 2018년과 2020년 운영 중이던 서버 2대에서 침해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2024년에서 2025년 서버 4대에서 침해 흔적이 포착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서버가 침해가 됐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합동조사단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합동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원인 또는 뭐 경과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접 먼저 한다면 제가 보고 듣기로는 거기에 뭐 어쨌든 로고 같은 걸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조단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KT의 대응이 항상 그런 식입니다. 2023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서버 침해 시도가 있었고 실제 침해 흔적까지 발견이 되고 있지만 KT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랴부랴 뭐 해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해명도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만큼의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롯데카드는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카드 인증코드인 CVC까지 몽땅 털렸죠. 조자진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다 털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97만 고객들 중에서 그 유출된 정보의 규모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악성 코드가 들어와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탐지 시스템을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커가 저희들이 그 웹셀이 설치되어지는 주요한 항목들은 저희들이 탐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탐지하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웹셀을 설치를 해서 정보를 탈취해 나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의 감염을 최초로 확인한 일자가 8월 26일이었죠? 어떻게 확인하게 됐습니까? 8월 26일 날 그 온라인 결제 서버를 저희들이 2대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대를 동시에 그 운영을 합니다. 그 2대 서버의 동기화가 잘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을
온라인 서버 보다가- 두 개 동기화가 안 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동기화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발견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그 정보 보호 보안 체계의 역량상 뭐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롯데카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9일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롯데카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할 당시에 조자진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성 코드의 침입 사실만으로는 금융당국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파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만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보안원에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악성 코드가 발견됐을 때라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8월 26일 날 침해 행위가 있었던 거는 인지를 했고요. 네. 31일에 뭔가가 데이터가 유출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9월 1일 날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8월 12일에 최초 악성 코드가 침입된 것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8월 26일에 악성 코드 감염을 최초 확인했으면 감염을 최초 확인했을 때라도 금융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자금융법상 침해 행위와 침해 사고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 사고라는 것은 침해 행위에 의해서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마비가 되는 것을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체계라든지 규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확인을 악성 코드 감염됐을 때만이라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금융 당국과 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장겸입니다. 유재명 차관님.